예,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로펌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고 종결되었다라고 합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기소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 로펌 대표는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세상을 떠났으므로 수사를 해서 기소할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공소권 없음을 통해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사는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좀 더 밝혀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로펌 대표가 죽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는 남아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은 피해자 측 대리인의 의사로 보이나, 수사의 본질상 검찰에 이의 신청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위한 전 단계의 절차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범죄 혐의 있는 자를 형사재판에 세우는 절차를 의미하죠.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서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수사인데, 기소의 대상이 된 가해자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닌 이상 수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검찰의 기소만으로 범죄 혐의 있는 자가 범죄자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 있는 피의자를 기소해서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이 되면은, 피고인은 형사법정에서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현대 형사소송법의 대립 당사자 구조입니다. 저는 이 사건, 즉 가해자들, 피의자들이 성범죄 혐의를 받다가 자살하는 이런 사건들이 피해자 쪽에서나 가해자 쪽에서나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사건의 어떤 자극성만을 이유로 해가지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운, 특히 대립 당사자 구조가 무너져서 수사로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라는 절차를 통해 매달리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수사라는 절차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야 할 것이고, 또한 만약에 억울한 가해자가 있다면, 물론 제가 본사안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억울한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는 기소를 위한 절차이고, 기소는 대립 당사자 구조가 이루어지는 한도에서 의미가 있는 형사적 절차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